일본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고 글로벌 위험자산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충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달러, 원이 1,600원에 근접하는 고환율 국면에서 금이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12월 초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3.23, 4.2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달러 외전 환율은 1달러당 1,37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약세 구간을 시험 중입니다. 국내 현물 기준 27K 금 가격은 1기당 약 129전 안팎으로 한 달 전보다 원화 기준 금값이 추가로 계단을 한 칸 더 오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달러 강세와 금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 전초 국면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그동안 0%대 엔화로 빌려 미국 주식, 채권, 코인에 투자했던 글로벌 자금이 포지션을 줄이면서 위험자산 전반에서 현금 회수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안전자산의 축은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 그리고 실물금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원이 1,500원을 넘어 1,600원에 근접할수록 해외 자산의 환차익은 커지지만 동시에 원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은 빠르게 훼손됩니다. 이미 2025년 들어 한국의 온스당 원화 금 가격 평균이 4,015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율 쇼크가 온다면 국제 금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원화 기준 금값은 생각보다 잘 내려오지 않는 이른바 원화 약세형 금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연말 기준으로 금은 1년 동안 달러 기준 약 60% 이상 상승했고 그 배경에는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대 순매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겹쳐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금 선호를 자극하더라도 일정 구간 이후에는 유동성이 다시 안전자산인 금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발 금리 쇼크와 1,600원 고환율 시나리오가 실제로 한국 금 가격과 개인 투자자의 자산 배분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국제 금 시세와 국내 KRX 금시장 실물, 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구조 자체가 엔화 차입, 달러 등으로 환전, 미국, 주식, 난, 채권, 신흥국 자산 코인 등 위험자산 매입이라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일본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때는 이 구조가 수년간 먹혔지만 지금처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17년 만에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면 더 이상 거의 공짜 빌리던 엔화가 아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글로벌 자금은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 해외 자산을 되팔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뉴욕 증시와 나스닥, 고위험, 크레딧,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은 온스당 4,200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연초 대비 60% 이상 상승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는 단순한 투기라기보다 위험자산 레버리지 축소, 안전자산 재배치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 달러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원화 기준 금 가격이 이중으로 자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주일만 봐도 원달러 환율은 얼찬 쥐고 1년 4,015원 구간에서 요동치고 있고 같은 기간 한국 내 24K 금 1223 가격은 109펜천 2,7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1년 평균 약 199,00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엔캐리 포지션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경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현금과 달러,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지만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지정학 리스크를 의식한 장기 자금이 금으로 옮겨붙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미 2023년과 2024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년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이며 사상 최대 수준의 공식 부문 수요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러시아 외환 보유고 동결 이후 달러 신뢰도 저하를 의식한 신흥국들의 금 매입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표면적으로는 위험 자산을 흔드는 트리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달러 자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금을 구조적 해지 수단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변동성은 단순한 단기 폭락 반등이 아니라 한국 투자자가 앞으로 3-5년의 자산 배분에서 금 비중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신호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환율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약 1,048원을 기록했고 연중 고점은 1,487원 선까지 찍었습니다. 12월 초 현재는 1달러당 7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1,500원을 넘어 1,600원 선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금 가격을 볼 때는 달러 기준 금 시세와 원, 달러, 환율을 반드시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 가격은 지금 온스당 약 4원인 이 4임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 가격에 현재 환율 약 1,472원을 곱하면 한국 기준 24K 금 온스당 가격이 대략 621만 원, 일기당으로換算하면 약 19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24K 현물 금을 가는 시세는 오늘 기준 약 199민 700원, 온스당 약 6대째 미밀1만 1,002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고 2025년 연간 평균 1g 가격도 약 196,600원대였습니다. 이제 가정적으로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4,200달러 부근에서 그대로라고 해도 환율이 지금보다 약 9%만 더 오르면 원화 환산 금 가격은 온스당 약 97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달러 기준 금 가격이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을 받아도 원화 기준 금 가격은 환율 영향만으로도 쉽게 역사적 고점을 재차 경신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화 약세형 금 랠리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같은 온스당 4,200달러, 금이라도 국내 금 가격은 온스당 590만 원 안팎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값이 비싸냐 싸냐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달러 기준 차트만 보실 것이 아니라 현재와 예상 환율 구간 속에서 원화 기준 금 가격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1,200개 월 1,600원 구간 진입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200달러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달러 기준으로도 50% 이상 오른 사실상 사상 최고가 박스권입니다. 현재 달러 외원 환율이 1달러당 약 1,470원대에 형성돼 있다 보니 원화 기준으로는 온스당 약 6억 20만 원, 일개당 약 20만 원 수준이 실시간 시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들어 한국 24K 금 1렌 가격은 198,200원대, 온스 기준 62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는 단순 환율 효과를 넘어 구조적인 수급이 붙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펀더멘털 첫 번째 축은 중앙은행 매수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2022년 1,036톤, 2023년 1,017톤에 이어 2024년에도 약 1,235톤을 순매수하며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을 사들이는 초유의 매입 랠리를 이어갔고 2025년 들어서도 월간 기준 10로 1에 50톤 규모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국가별 DD 달러라이제이션 흐름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025년 3분기 기준 약 2,300톤을 상회하고 있고 러시아, 폴란드, 중동 산유국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투자 수요입니다. 2024년 전 세계 금 수요는 약 4,974톤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방 ETF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고순도 바코인 매수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5년 들어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의식하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실질 금리는 2022, 2023년 피크 대비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질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의 기회비용은 낮아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미중 통상 갈등, 유럽 재정 리스크, 각종 지정학적 분쟁까지 겹치면서 국가기관 개인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반드시 일정 비중 가져가야 하는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2025년 금 강세장의 본질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온스당 4,200달러, 일기당 2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단기 과열이 아니라 중앙은행 국가, 기관 자금이 3년 이상 누적되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가격대에 가깝고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금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월 초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000달러, 1년 상승률은 약 58% 수준이고 달러소 원 환율은 1달러당 1,475원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두 수치를 곱하면 원화 기준 6K 금 온스당 가격은 대략 620만 원, 일기당 약 19만 9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국내 24K 금 1빌랑 시세가 199.020벤 매체 기육 그리신점 800원 부근에 형성될 수는 있어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상태를 현재 기준선으로 두고 단순 계산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만한 안정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 선으로 5%가량 조정을 받고 환율도 1,410원대로 내려온다면 일기당 금 가격은 약 18만 6천 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약 6.7% 싸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고환율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4,200달러 수준에서 횡보하지만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갈 경우 계산상 1, 2기당 금 가격은 약 21만 6천 원 선을 향하게 됩니다. 현재보다 약 8, 9%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더 커져 금이 온스당 4,500달러까지 치솟고 동시에 원 달러가 1,600원대에 안착한다면 일기당 금 가격은 이론상 23만 원대 초반까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단순 수학 모델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 금 시세가 조정을 받아도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국내 금값은 쉽게 안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국제 시세가 횡보하더라도 환율이 1,600원에 안착하면 원화 기준 금값은 새로운 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앞으로 금을 볼 때 반드시 달러 기준 차트와 원화 환산 가격을 동시에 체크하면서 자신이 어떤 환율 시나리오를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지에 따라 매수 분할, 매수 타이밍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 24K 금 1기 시세는 약 20만 원, 대략 199시 9,200원 선에 형성되어 있고 온스 기준으로는 620만 원 안팎입니다. 이 가격대를 어떤 수단으로 살 것인지에 따라 세금, 수수료, 유동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저는 기본 축을
KRX 금시장으로 두는 전략을 권합니다. KRX 금시장은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한 뒤 일감 단위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매매 수수료도 보통 0.3% 내외라 골드뱅킹이나 실물, 골드바 거래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결국 세금 수수료 효율 플러스 실시간 매매를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면 우선순위는 KRX 금시장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KRX 금시세가 국제 금시세 대비 항상 약간의 김치 프리미엄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국제 시세와의 괴리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실물금입니다. 실물은 손에 쥘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만 매수 시 부가가치세 10%에다 수수료까지 붙기 때문에 진입 순간 이미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 도난 리스크, 매도 시 스프레드까지 고려하면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는 비효율적이고 10년 이상 들고 갈 비상자산 정도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축은 국내 상장금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KODX 골드 선물은 12월 5일 기준 1주당 24,930원에 거래되고 있고 50아주 저점 12,710원에서 고점 25심비 90원까지 올라가며 1년 새 5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ETF의 장점은 소액 자동 적립, ISA 편입 등 운용 유연성이 높다는 점이지만 국내 금 ETF는 상품형 ETF로 분류돼 매매 차익에 대행 시점점 4%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후 수익률과 투명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KRX 금시장 1g 현물을 중심축으로 두고 장기 비상금 용도라면 일부 실물 골드바, 환해지와 포트폴리오 분산을 원한다면 금 ETF를 보조 수단으로 섞는 3축 포트폴리오가 1,600원 환율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1,600원 시나리오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레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미 10월의 기준금리를 3.715 차산 3% 구간으로 한 차례 인하했고 12월 회의에서도 추가 0.25%비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2026년으로 갈수록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아시아 통화가 점진적으로 되돌림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부 리서치는 2026년 아시아 FX 전망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초중반 수준으로 내려올 여지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현재를 보더라도 원달러는 12월 초 기준 1,47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 내 24K 금 1g 가격은 지난 일주일 동안 128,000인진 1,700원 범위, 평균 약 129,000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즉 이미 원화 약세와 금 강세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1,600원이 반드시 온다는 전제를 깔고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금에 과도하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1,205원도 못 넘기고 1,000시셴 R.30원대로 다시 내려온다면 온스당 4,200달러 수준의 국제 금 시세가 유지되더라도 원화 기준 금 가격은 1고리당 18만 원대 중후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4,000달러 이하로 한번 눌리면 1고리당 17만 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나 단기 차익만 노린 매수는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고 손절이 반복되면서 금은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자산이라는 잘못된 체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600원 시나리오는 최악의 스트레스 테스트로만 두고 전략은 항상 상하방을 동시에 열어둔 상태에서 짜는 것을 권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금융자산의 10번 20% 범위에서 금 비중을 설정하고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3년 6개월에 나눠 분할 매수하는 DCA 전략을 쓰면
환율이 1,600원에 가지 않더라도 평균 매입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1년 동안 원 달러가 1,450원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온다면 기존 보유 물량의 일부를 리밸런싱하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2025년 2026년 고변동성 환율금 시장에서 한국 투자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의 본질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초반 달러 외원 환율은 1달러당 1,470원 안팎, 국내 24K 금 1g 시세는 약 19만 9천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미 원화 약세와 금 강세가 상당 부분 반영된 새로운 가격대 위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 1,600원이라는 극단적 환율 시나리오는 현실과 기대 사이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총 금융자산 중 금 비중이 5%도 안 된다면 1,500원 환율 리스크의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30% 이상을 금과 달러에 넣어둔 상태에서 공포에 휩쓸려 추가 매수까지 한다면 환율과 금 가격이 동시에 조정을 받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실전 도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KRX 금시장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향후 1년간 금을 분할 매수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태인 셈입니다. KRX 금 밀기리 상품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국내 금 ETF 해외, 금 ETF 실물, 금 각각에 얼마까지 비중을 둘지 상한선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앞으로 3개월간 모니터링할 지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국제 금 시세, 원 달러 환율, 한국 24K 금 실금 시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와 중앙은행 금 매입 동향, 이렇게 5가지를 월 1회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것을 권합니다. 이 5개가 동시에 금 호재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지만 그중 2-3개만 호재이고 나머지는 중립 또는 악재라면 무리한 레버리지 대신 느리지만 꾸준한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1,600원 환율과 온스당 4,500달러 금 가격이 실제로 올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가 계좌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3개월 액션 플랜의 목적은 바로 그 구조를 세우는 것,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한국 투자자가 환율금 폭등 뉴스를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